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불화를 보일 때 남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내도 시댁이 불편하지만 남편들도 중간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나 누나 등 본가 식구들 편을 들자니 아내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아내 입장을 지지하자니 그것도 또 이만저만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닐 겁니다. 자칫 이 상황에서 남편이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하면 부부 갈등까지 더 심해집니다. 부부 갈등과 화병 때문에 내원한 한 젊은 부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아내분은 시댁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갔다 오면 그 뒤로 한 달은 온몸이 다 아픕니다. 반면 남편분은 본가에 대소사가 있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형과 누나 등 온 가족이 다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성격의 아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주눅이 들어서 너무 싫다고 합니다. 특히 툭툭 배려 없이 던지는 시누이들 말투가 상처가 됩니다. 아내분은 공격적이고 드센 사람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었던 거죠. 예컨대 상대방이 별 뜻 없이 던진 말에도 그를 곱씹어 보면 부정적으로 결국은 결론을 해석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도 잘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왈가닥 스타일의 손위 시누이들과는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툭툭 배려 없이 던지는데 남편이야 이런 누나들 스타일에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불편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마음의 상처도 있는 아내분은 이런 환경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아내는 결국 늘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1년에 하루도 몸이 편안한 적이 없어 매번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내는 이 모든 병이 다 시댁과 남편 때문에 생긴 거라 여깁니다. 그러니 평소 남편을 들들 볶게 됩니다. 반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시댁 적응을 못하고 대신 자신만 들들 볶는다는 생각에 이혼까지 고려 중입니다. 또 밖에서 영업직이라는 이유로 술을 과하게 먹고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까지 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와 시누이들 사이가 원만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유죠. 아내는 시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죽기보다 싫고 시댁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들의 본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큰 낙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 때문에 남편분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처럼 아내와 본가 식구들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가운데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남편들도 마음고생이 나름 심합니다.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내가 성격이 둥글지 못해서 시댁의 화목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돈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아내는 불안을 다루는 내적 능력이 취약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받는 거죠. 그런 아내에게 왜 너는 남들 다 하는 정도의 표준적인 행동을 왜 못하냐라고 다그치기만 해온 거죠.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댁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큰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이고 약자인 네가 바뀌어라 라고만 해야 할까요? 또 그런 성격이 꼭 비난받아야만 할까요? 내가 만약 다리 한쪽을 장애로 잃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나?
이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겠죠. 아내의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적인 성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시누이들이 객관적으로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격인 거죠. 오히려 일반적인 시선에서만 놓고 보면 와이프의 부적응이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게 지적해버리면 와이프는 어떨까요? 더 불안해지죠. 더 불안하니까 남편에게 잔소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자기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배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아내도 몸이 아프지만 남편을 더 많이 제약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남편도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누나들과 와이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보호막을 쳐줘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남편분 자신을 위해서죠. 내가 앞으로 누구하고 살 거냐 따져보면 됩니다. 누나는 많이 봐도 1년에 몇 번 보는 것 뿐입니다. 누나는 매형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평생 살 사람은 아내죠. 내 이익이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답은 명확해집니다. 비유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친구 A와 친구 B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셋이서 서로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A와 B가 서로 대판 싸워서 심한 반목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둘을 일단 화해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싸운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는 A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뭔 소리를 하냐? 내가 B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데 너는 내 편을 안 들고 그게 지금 친구로서 할 소리냐? 라면서 보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B를 찾아갑니다. 화해를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B가 또 도리어 보라고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한 꼴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참고 화해하라니 네가 내 친구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나는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욕만 계속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이프와 누나들 혹은 와이프와 어머니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남편들은 이 같은 애매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남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답답해지죠. 이럴 때 내가 남편들이 중립적으로 어설프게 처신하면 둘 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가운데서 마음고생하고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따져봅시다. 친구 A는 평소 나에게 이익도 많이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B는 오래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나한테 그닥 큰 이익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A하고 B가 싸워서 서로 얼굴도 안 본다. 그럼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A 편을 드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아내와 본가 식구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와이프하고 누나나 형하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이 큰가를 따져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걸 따져보면 헷갈릴 게 없다는 거죠. 당연히 내 이익이 큰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것을 놓치지 않아야 후회가 덜한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형이나 누나 안 보고 산다고 못 사나요? 아니면 아내 없이 사는 게 더 힘들까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도 결국 이쪽에서도 원망, 저쪽에서도 불만만 나오기 마련이라면 내 이익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어정쩡하면 둘 다 놓칩니다. 그럴 바에야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거죠. 제일 큰 고려 대상은 어설픈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내 이익이라는 겁니다. 내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모두를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가, 형이나 누나가 나하고 영원히 살아줄 것도 아닙니다. 내가 10년 뒤에 아파서 병들어 누우면 친한 형수가 와서 병간호를 해준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지금 누나나 형수가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내가 아팠을 때 내 똥오줌 다 받아주겠냐는 거죠.
지금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명확해지는 것 아닐까요? 남편분은 집사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집사람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보통 남편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형수나 누나한테 책 잡힐 만한 어느 정도의 상황이 있어도 그때마저도 아내 편을 들어야 합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내의 체면을 깎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분처럼 아내분의 대인관계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데서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에게 조용히 그때 시댁에서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집에 이미 돌아온 상황에서는 이미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줬던 사람이라는 상호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끝까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이미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 편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충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아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욕해도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도 나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야. 끝까지 내 편만 들었던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야. 그런 사람이 이런 점은 내가 지나쳤다고 말하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아. 다음번에는 나도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평소에는 짜증이 나서 밉고 잔소리가 많아졌지만 이제 남편이 뭔 실수를 해도 좋아 보이겠죠. 잔소리할 일도 흐뭇하게 넘어가지겠죠. 아내가 이렇게 변하면 남편도 잔소리를 덜 듣게 되고 집에 들어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울 일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설령 아내가 객관적으로도 뭔가 크게 잘못을 했어도 그곳에서 바로 아내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앞장서서 아내 면박을 주고 오면 아내는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남편부터 밉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지켜줄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저 사람은 결국 시댁 식구들이랑 한편이지 내 편은 아니었구나 라고 인간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내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기가 이상하게 싫어지죠. 내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내의 잘못을 들추고 면박을 주면 누나나 형 혹은 엄마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쟤는 아직 마누라 치마 폭에서 안 놀고 사리 분별력이 있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나중에 누구랑 살 거냐는 거죠. 만약 내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내가 비록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아내 편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형이나 누나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 자식은 뭐야, 장가가더니 애가 완전히 마누라한테 빠졌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찰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 마음에 걸리면 내가 형이나 엄마에게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날 내가 여차저차 와이프 편을 드느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잘못하긴 했지. 형 미안해. 이해 좀 해줘. 그렇게 하면 형제간의 의리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와이프도 상처받을 일이 없죠. 남편분도 시댁 식구들과 아내 사이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고민할 일이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